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은 챔피언스 리그 6차전에서 샤흐타르 도네츠크를 상대로 원정에서 5대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16강 진출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바이에른은 현재 6차전 후 승점 12점으로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전반 5분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5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전반 종료 전 2대1을 만든 바이에른은 후반에 3골을 더 퍼부으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88분을 소화하며 클리어링 4회, 인터셉트 1회, 태클 3회, 경합 4회 중 3회 성공, 공중 경합 1회 성공, 드리블 패스 1회, 롱 패스 1회로 터치 88회를 기록했습니다. 패스 정확도는 77개 중 72개를 연결하며 94%입니다. 김민재는 언론 평가에서 실점의 주범으로 보는 곳이 많았습니다. 때때로 우파메카노는 바이에른이 일부 장면에서 상대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위험한 반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보다 더 자주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선방합니다. 앞선 선수의 실수에 놀라지 않는다면 시야가 넓고 태클 동작이 좋은 선수입니다. 몇 장면에서 김민재는 미드필드와 후방 움직임에서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첫 번째 실점 상황에서 너무 소심합니다. 우파메카노와 달리 실수가 잦고 다른 행동에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김민재는 팀 동료보다 분명히 뒤처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선수가 다시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습니다. 실점 이전에 김민재는 득점자 케빈과의 경합에서 좀 더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활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괜찮은 성과입니다. 초반에 수비 범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카운터에서 도망쳤습니다. 또한 골을 허용하기 전에는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골대가 바뀐 후엔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초반에 뒤처졌을 때는 광야의 외로운 메아리처럼 팀 동료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외 다른 장면에선 태클에 매우 단호합니다. 경합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빌드업에서는 볼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안정적인 수비수입니다. 김민재는 포지셔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점 상황에서 한 몫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완벽하지만 우파메카노보다는 다소 덜 눈에 띄었습니다. 공격에 대해 말하자면 평소보다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5골을 넣었음에도 공격수들은 그 2배를 넣을 만큼 충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비는 오늘 밤 매우 견고했습니다. 김민재는 수비에서 바위와 같았고 우파와 김민재 듀오는 다시 한번 효과적임을 증명했습니다. 마누엘 노이어를 골대 사이에서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 페레츠는 완벽했습니다. 드디어 센터 포워드가 다시 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2대1을 만드는 골을 위해 밀러는 센터 포워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를 잡았고 쉽게 골을 넣었습니다. 밀러는 많이 뛰고 명령을 내렸지만 가시적인 행동은 많지 않았습니다. 라이머와 김민재의 소통 부족은 샤흐타르의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4분 후 라이머는 곧바로 근거리에서 슛을 날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며 만회했습니다. 라이머는 나머지 경기 시간을 뒷마당에서 돌아다니는 골키퍼처럼 경기장 전체를 날아다녔습니다. 스타니시치가 돌아오면서 라이머는 스쿼드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리세는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과 패스를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17번의 지상 경합 중 11번을 승리하고 48번의 패스 중 42번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파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해리 케인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수비 전략이 무시알라를 막는 것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무시알라는 끊임없이 잡히고 파울을 당하는데 어린 리오넬 메시가 받았던 견제와 같습니다. 무시알라가 전 세계 다른 선수의 99%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무시알라는 끊임없이 허공에서 기회를 만들고 2명, 3명 사이를 드리블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또 다른 세계적 수준의 경기였습니다. 올리세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라이머는 마지막 득점 모습이 게임과 같았다고 하네요.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골을 허용하면서 좋은 출발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했고 결국에는 즐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팀으로서 더 나아지고 경쟁에서 멀리 가기 위해 경기마다 살펴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반에 골을 내주었지만 재빠르게 반응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경기를 계획대로 했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게임마다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의 기회를 더 잘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엉성했고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경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큰 차이로 이길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우세한 승리였습니다. 골을 넣을 때는 항상 즐겁습니다.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2경기가 남았고 2경기 모두 이겨 상위 8위 안에 들고 싶습니다. 10명의 선수 사이로 드리블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마리오 카트에서 별을 얻었는데 아무도 올리세를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경기는 항상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점한 골은 우리를 방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압박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플레이하고 싶어 했지만 몇 번이나 공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2번째 골을 넣은 방식으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축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3대1로 앞서간 후에도 공격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며 공격수인 마술사들은 계속해서 골을 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샤흐타르의 선제골 이후에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반전에 더 나은 팀이었습니다. 전반전이 우리의 최고의 전반전은 아니었지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세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90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밀러의 득점은 경력에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자질,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열정, 리더십, 경험이 풍부한 선수와 젊은 선수를 섞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밀러는 경기장 안팎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매우 잘 방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위에 있으면 카운터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카운터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속 작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5대0으로 이길 수 있었고 저는 여전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콜라드 라이머와 올리세의 플레이는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고 해리케인은 다음 경기에서도 볼 수 없을 듯하다고 에벨이 전했습니다. 실점한 골과 한 번의 괴물 같은 찬스를 제외하면 자신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페레츠도 안정적이었고 라이머와 올리세도 정말 좋았습니다. 사네와 텔은 언제나 그렇듯 아쉬웠습니다. 오리지널 올리세를 본 지 꽤 됐는데 오늘은 자신감 케이크를 크게 한 조각 먹고 있더군요. 사네도 한 조각 먹었으면 좋겠네요. 빈센트 콤파니 당신은 오늘 밤 경기에서 절대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경기장에서의 당신의 리더십은 정말 고무적이었고 우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고 당신의 지성과 전술적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훌륭한 작업을 계속하길 바라며 당신이 우리 팀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완벽한 스쿼드 플레이어 라이머는 어떤 포지션에 배치되든 항상 100%를 제공합니다. 모든 성공적인 팀이 필요로 하는 파이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